계량검사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정기검사 실습.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김종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기검사 실습 영상 중에 첫 번째로 접시 지시 저울에 대해서 전기검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5차 검사와 구조검사 두 가지 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구조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기사항과 검정 증인 상태 두 가지를 확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표기사항은 해당 저울의 형식 승인 번호, 최대 용량, 검정 눈금, 제작사, 사용사항 주의사항, 제작 연월일 표기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검정 증인 상태는 접시 지시 저울의 경우 봉인을 해야 되는 계량기이므로 측면에 보면은 봉인 상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인이 훼손된 경우 이렇게 탈락돼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는데, 봉인이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봉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봉인 상태는 TAC 마크가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 구조검사 시 실질적으로 전기검사 진행 시 그 앞 유리가 깨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울 앞 유리가 깨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계량에 관한 법률과 비자동 저울에는 실질적으로 불합격 사유는 되지 않으나 그 오차의 임의 조작이나 불법 계량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는 전기검사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구조검사, 오차 검사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저울은 최대 용량이 5kg이고 검정 눈금이 2g이고 등급은 여기 보면 4등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4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0에서부터 50눈금까지는 허용 오차가 1눈금이고 50눈금을 초과하고 200눈금까지는 2눈금까지가 최대 사용 오차가 되고요. 그 200눈금을 초과하고 최대 용량까지는 3눈금이 사용 오차가 됩니다. 그다음에 오차 검사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준비된 분동과 저울의 수평을 확인해야 됩니다. 접시 지시 저울의 경우에 수평은 옆에 보면은 수영기라는 게 있는데 수영기가 저울의 양쪽에 닿지 않는 형태면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접시 지시 저울의 0점은 여기 보시면은 0점 조정 나사가 있습니다. 이 조정 나사를 돌릴 경우에는 0점이 변하고요. 그래서 좌우측으로 돌려서 0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5kg에 29g인 4등급 접시 지시 저울의 첫 번째 검사 구간은 20g 곱하기 50눈금인 1kg가 되고요. 처음에 1kg를 저울 중앙에 얹고요. 그 다음에 지시값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 구간은 20g 곱하기 200눈금인 4kg가 해당이 되고요. 4kg 같은 경우에는 2kg 분동 하나와 1kg 분동 2개 또는 2kg 분동 2개를 얹어서 검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kg 분동을 얹고 지시값을 기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대 용량인 5kg 분동을 1kg 분동 하나를 더 추가해서 5kg 분동을 얹고 지시값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측정값에서 분동의 이름값을 뺀 게 오차이므로 이거를 계산하셔서 사용 오차 대비 초과되는지 초과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신 후 초과될 경우 그 세 구간 중 어느 구간이라도 초과가 될 경우에는 그 불합격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비자동 저울 중 전기식 지시 저울 전기검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해당 저울은 그 비자동 저울 중 전기식 지시 저울이고요. 그 전기식 지시 저울의 전기검사는 구조검사와 오차검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검사는 그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기사항과 검정 증인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표기사항에 확인해야 될 내용은 그 제작사,
최대 용량, 검정 눈급, 형식 승인 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 제작 검정 또는 수익 검정 시 다 확인하고 검정 증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으나 검정 증인이 명확하게 되어져 있고 명판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에 구조검사는 합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정기검사 때 명판에 훼손이 되어져 있는데 검정 증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합격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불합격이 되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명판은 온전히 있으나 검정 증인 상태가 명확치 않아서 검정 증인이 없는 경우 또한 종종 정기검사 때 합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불합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검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차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검사는 비자동조율 기술 기준에 따라서 세 구간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허용 오차가 변하는 구간과 최대 용량 그렇게 세 구간을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5차 검사 분동을 얹기 전에 처음에 0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0점 버튼을 누르고 0으로 다시 지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저울에 따라서 다들 수평계의 위치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브랜드의 다른 저울 같은 경우는 옆면에 또는 앞면에 표시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평계가 있는데 수평계를 확인한 결과 수평이 맞지 않은 경우에 이 조정 나사를 통해 가지고 수평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평이 맞고 0점이 맞으면은 그 다음에 분동을 얹어서 5차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분동을 얹어야 될 무게는 이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용량이 10kg고 검정 눈금이 5g인 저울이며 3등급에 해당이 되므로 검정 눈금 5g 곱하기 50 눈금 즉 2.5kg에 해당되는 분동을 첫 번째 얹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동 얹어야 될 무게는 2000 눈금인데요. 5g 곱하기 2000 눈금을 하면은 이 최대 용량이 10kg가 되므로 안 되니까 가운데 임의 하중을 결정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5kg의 분동을 얹어서 검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kg. 그래서 2.5kg, 5kg, 10kg 그렇게 세 구간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00g 분동과 2kg 분동을 얹고 지시값이 안정이 되면은 지시값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 하중인 5kg 분동을 얹기 위해서 500g 분동 내리고 1kg 분동을 얹어서 총 5kg의 분동을 얹고 안정이 됐을 경우에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용량인 10kg 분동을 얹고 안정이 됐을 때 기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결과 각각 그 세 구간이 다들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고요. 세 구간 중에 한 구간이라도 만약에 허용 오차가 벗어난 게 있다. 그러면 정기검사 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불합격 처리됐을 경우에 수리 후 재검정 등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심각하게 허용 오차가 벗어날 경우에 다시 구입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구명 저울 정기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명 저울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앞선 시간에 설명드린 거와 동일한 전기식 지시 저울이나 가격과 중량, 단가가 표시되는 저울을 요구명 저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구명 저울 같은 경우에 앞선 시간과 동일한 구조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요구명 저울 같은 경우에는 개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봉인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울 회사마다 특징적으로 봉인 위치는 다르나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측면에 있고요. 어떤 저울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도 있고요. 어떤 저울 같은 경우에는 이 진판 안에 표시되어 봉인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해당 저울을 살펴보시고 봉인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인 상태를 확인하실 때는
이 봉인이 꼭 있는지와 이 봉인 줄이 정확하게 와이어링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례로 정기검사 때 이 봉인만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와이어가 끊어진 경우도 합격시켜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있고요. 앞선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구조검사 시 측면에 있는 명판을 확인하시고 명판의 표기사항이 다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검정 증인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검정을 하고 나서 검자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검정 증인에 검자라는 거를 타인을 했습니다. 근데 K의 국가통합인증 마크 제도에 따라서 KC 마크로 바뀌어가지고요. 요즘에는 KC로 찍고요. 그래서 이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제작 연도가 좀 오래된 저울이다 보니까 검자가 찍혀져 있습니다. 꼭 KC 마크만이 합격이 아니고요. 검자도 합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저울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 예전에 제작된 저울이다 이렇게 납으로 봉인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납 사용 금지가 관련 법에 따라서 되어져 있어서 요즘은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으로 봉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명판의 검정 증인과 명판 훼손 여부, 그 다음에 봉인 상태를 확인하시면은 두 개가 다가 괜찮을 경우에는 구조검사 합격이 되는 거고요. 또한 명판이 훼손 또는 검정 증인이 없거나 봉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작 검정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조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5차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검사는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0점 확인을 하기 위해서 0점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수평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 앞쪽에 있으니까 수평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면에도 달려져 있고 이쪽 뒷면에도 달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꼭 수평을 확인하시고 5차 검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복수 눈금 저울, 듀얼 레인지 저울로서 최대 용량이 6kg와 15kg, 검정 눈금이 2g과 5g, 그리고 3등급 저울입니다. 이 3등급, 복수 눈금의 3등급 저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울 같은 경우에 3구간을 검사를 하는데, 이 저울 같은 경우에는 5구간을 검사를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6kg에 2g인 저울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2g에 500배인 1kg 분동을 얹고요. 그래서 1kg 분동에 안정이 됐을 경우에 지시값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2000배인 4kg 분동을 얹고요. (4kg) 분동은 1kg 분동 2개와 2kg 분동 하나로 검사 하중을 적재하셔도 되고, 또는 2kg 분동을 얹어서 검사를 진행하셔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시값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시값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눈금, 즉 한 눈금인 2g 저울이니까 한 눈금이 지금 적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나, 허용 오차가 이 저울 같은 경우에는 이 2000g에 두 눈금이니까 해당 저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합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용량인 6kg 분동을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6kg 분동을 얹고요. 또한 지금까지 오차는 한 눈금이므로 아직까지는 합격인 거고요. 그 다음에 15kg의 5g인 저울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5g 곱하기 500 눈금인 2.5kg를 검사를 하여야 되는데, 그거는 앞서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5g 곱하기 2000 눈금인 10kg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용량이 15kg, 이렇게 두 가지 검사를 추가해가지고 요금형 저울 같은 경우에는 최대 5구간을 검사를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kg 분동을 넘도록 하고요. 그래서 6kg에서 현재 1kg를 빼고 5kg 분동을 얹어서 네, 지시값을 기록을 하는데요. 지금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그 9.9955g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9.995kg이 지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허용 오차가 10kg에서는 마이너스 10g이기 때문에 허용 오차 이내이기 때문에 계속 검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용량인 15kg를 검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5kg 분동, 2kg 분동과 1kg 분동을 더 얹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약간 중앙의 사이트로 분동을 바꿔서 얹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14.990kg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현재 오차는 마이너스 10g이고요. 근데 이 해당 저울의 사용 오차는 15g까지 허용이 되므로 현재까지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기식 지시 저울 중에 그 금거래소나 아니면 기금속 상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금속 저울 전기검사 실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저울과 동일하게 구조 검사는 측면에 있는 명판을 확인하셔서 명판의 훼손과 그다음에 검정 증인의 훼손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 검사는 동일하게 합격인 거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수평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0점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0점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3.2kg의 검정 눈금 값이 0.1g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눈금 값은 그 0.01, 즉 10mg인 정밀 저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정 눈금 값과 실제 눈금 값이 다른 저울이고요. 그리고 해당 저울의 등급은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2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검정 눈금의 5000배, 그 다음에 2000배, 최대 용량, 그렇게 세 구간을 검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0.1g, 100mg의 5000배인 처음에 500g 분동을 처음에는 얹을 거고요. 그리고 이 2등급이나 1등급 정밀 저울 같은 경우에 일반 N급 분동이 아니라 F급 또는 정밀도가 높은 저울 같은 경우에는 그 2급 분동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동을 이용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핀셋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0점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중앙에 500g 분동을 얹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소수점 두째짜리 즉 10mg이 흔들리는데 여기 이 10mg 같은 경우에는 실제 눈금 값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검사나 검정, 정기 검사 때는 이 눈금 값은 신경을 쓰지 않고 검정 눈금 값의 1배, 2배, 3배가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눈금 값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금 값에 그 0.1g의 2000배인 2kg 분동을 얹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kg 분동을 진행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 눈금 값인 10mg에서는 두 눈금이 차이가 나는데 검정 눈금에서는 한 눈금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합격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인 최대 용량 3.2kg을 분동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얹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00g 분동을 조심히 얹어서 했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두 눈금 그 20mg의 오차가 발생을 하고 있으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눈금 값이라 검사 때 사용하지 않고 검정 눈금인 0.1g인 저울에 대해서
그 한 눈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합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합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설명드릴 저울은 비자동 저울 중에 판수동 저울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반 보통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와 약간 틀리게 이름 자체가 좀 틀려요. 다른 저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식, 전기적인 거를 지시하는 저울인 거고요. 접시 지시 저울, 접시 형태를 지시하는 저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름 자체가 판수동 저울. 이렇게 판이 있고 수동으로 지시값을 얻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돼서 이 저울 자체 이름이 판수동 저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울을 검사하는 실습하기 전에 저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저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울에 이거를 이제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눈금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중추대 거리요. 이거를 송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0점 조종은 이 옆에 나와 있는 부분을 0점 조종 나사가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을 확인할 수 있는 수평계는 여기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저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피계량물을 이 판에다가 얹어 놓고 이 송추를 움직여서 무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0점 상태는 이 송추의 눈금대에 여기 표시 나와져 있는 이 그 눈금이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하고 일자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일자가 되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 여기 보면은 눈금대가 위에 닿지도 않고 밑에 닿지도 않는 그 상태, 이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0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5kg의 피 계량물을 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5kg 분동을 얹이고요. 이 송추를 움직여서 5kg까지 측정을 하면은 0점으로 다시 그 위에 닿지도 않고 밑에 닿지도 않고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5kg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kg를 측정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 5kg 분동을 하나 더 위에 적재를 하면은 이 편에 있는 이 5kg짜리 송추를 중추대 거리에 걸어주면은 이게 다시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다시 가운데 멈추고요. 또는 이 송추를 사용하지 않고요. 5kg 중추 대신 10kg짜리 중추를 걸어서 10kg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저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처리장 등에서 뭐 쌀 80kg, 40kg을 이렇게 아예 설정을 이렇게 맞춰놓고 위로 올라가서 더 나가는지 덜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저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울에 그리고 다른 저울들 같은 경우에는 명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판이 특별히 없고요. 이 눈금대에 보면은 형식 승인 번호,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은 검정 눈금 최대 용량, 그다음에 검정 증인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금대가 중요한 거고요. 이 저울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 최대 용량이 100kg, 그다음에 검정 눈금이 50g인 저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검사 구간은 25kg가 되겠죠. 50g 곱하기 500 눈금 하면은, 그래서 25kg. 그 다음에 50g 곱하기 2000을 하면은 100kg가 돼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비자동 저울은 세 구간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5kg, 임의 구간인 60kg 또는 50kg, 그다음에 최대 용량이 100kg. 이렇게 세 구간을 검사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허용 오차가 25kg에서는 한 눈금 50g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0kg에서는 두 눈금 100g이 되는 거고요. 100kg도 마찬가지로 2000 눈금 이내이기 때문에 그 두 눈금 100g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검사하는 거를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동을 내리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0점을 맞는지 확인한 이후에요. 네. 그 다음에 20kg 분동, 5kg 분동, 그리고 20kg 성추하고 5kg 성추를 얹었을 때 중추대 거리에서 이게 평행이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제가 한 눈금이 더 나오는 케이스를 살짝 송추로 움직여서 보면은 아예 밑에 붙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 나온다 케이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눈금 정도 덜 하면 아예 위에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25kg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kg를 얹기 위해서는 5kg 분동을 내리고, 그 다음에 50kg 중추하고요. 10kg 중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송추가 움직여서 가운데 오겠죠. 그러면 이것도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용량 100kg. 는 50kg, 70kg, 90kg, 100kg를 얹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운데가 오겠죠. 이렇게 되면 합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처리장 등에서 특정 무게만 맞춰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송추들 하나씩이 분실돼 가지고 정기검사를 가져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맞는 송추가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울의 100% 성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금대의 그 검정 증인, 그다음에 송추 확인과 오차 검사가 판수동 저울엔 중요한 겁니다. 네, 판지시 지시 저울 정기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시 지시 저울과 유사하게 똑같이 이제 바늘이 돌아가는 저울인데요. 이거는 판 지시 저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설명드린 거는 접시 지시 저울이라고 하는데요. 판 지시 저울과 접시 지시 저울의 차이는 하중을 수용하는 수용체 자체가, 스프링이 수용체 자체가 2개가 이하인 거는 접시 지시 저울이라고 하고요. 하중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2개 초과, 3개 이상인 것들을 판 지시 저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판 지시 저울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60kg, 100kg 뭐 2가지 종류의 판지시 저울이 국내에는 많이 있고요. 접시 지시 저울 같은 경우에는 뭐 1kg부터 50kg, 60kg까지 있는 거고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방법은 접시 지시 저울과 동일하고요. 그 동일하게 이 눈금판 안에 모든 정보는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은 0점을 조정하는 0점 조정 나사가 뒤편에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 수평을 확인할 수 있는 수용계는 뒤편에 0점 조정 나사 뒤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접시 지시 저울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봉인이 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요. 판 지시 저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착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이 뒤편에 판 지시 저울 같은 경우는 2가지 회사밖에 없어서 이면 또는 이면 2군데 중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조 검사는 하시면 되고요. 구조 검사할 때 아까 접시 지시 저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태, 봉인 상태와
그 상태를 하고 이 눈금판의 표시 내용들을 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접시 지시 저울과 마찬가지로 이 유리가 깨졌을 경우에 바늘이라 이런 거를 임의로 조작을 해가지고 오차 조정을 임의적으로 오차를 조작해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음으로써 이 유리가 깨진 것 같은 경우에는 정기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수리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구조 검사는 이렇게 하면 됐고요. 이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오차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저울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저울이면서 최대 용량이 100kg, 검정 눈금이 500g인 저울입니다. 그래서 4등급이니까 500g 곱하기 50 하면은 2.5kg가 되겠죠. 네, 2.5kg, 첫 번째 구간은 2.5kg, 두 번째 구간은 그 500g 곱하기 200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100kg가 되므로 중간에 임의 구간을 50kg 또는 60kg, 그거는 이제 분동을 적재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25kg와 100kg 사이에 너무 가까운 무게, 예를 들어서 뭐 80kg를 한다거나 30kg를 한다거나 그러면 검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60kg, 50kg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0점은 0점 조정 나사를 통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구간인 25kg 분동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25kg.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의 한 눈금 이내 안에 들어오니까 오차는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kg 분동을 그냥 3번 10kg 분동 얹는 것보다 20kg 분동 3개 얹는 게 편해서 이렇게 60kg 검사하고요. 이것도 허용 오차 60kg까지는 허용 오차가 두 눈금이겠죠. 그래서 한 눈금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도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용량 100kg. 이렇게 검사했을 때 허용 오차는 0이고요. 이렇게 되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그 비자동 저울 정기 검사 실습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